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해 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이합 집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개혁 보수 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됩니다. 이 뜨거운 여러분의 열기로 유승민을 찍어주십시오. 바른정당은 젊고 건강한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힘을 보태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면 정권을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보수의 분열은 있을 수 없으며 친북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는 대동단결해야 된다라는 준엄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과거에 대한 모든 아픔들, 상처들을 씻고 새롭게 함께 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고. 친박 8.15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 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고 판단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은 잊고 하나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장제원 의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 후보를 찍어달라고 유세장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바른정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춤까지 추는 걸 마다하지 않았었는데 불과 100일 만에 이렇게 입장이 확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있는 건지 자 어떻습니까? 진보 정당의 또는 좌파의 정권을 뺏길 수 없다. 이 내용이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지금 탈당을 한 의원들의 편에 서서 좀 네. 보자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일정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를 또 이렇게 치러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서 네. 여당 후보가 이제 굉장히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지금 조금 반등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네. 힘을 같이 모아서 보수 정권 창출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거니까요. 네. 이런 큰 대통령 탄핵과 60일 만에 선거라는 큰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과정에서 네. 자기들과는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렇게 택한 건데 시기가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예, 너무 당에서 나가고 들어오고가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측면이라서 좀 보기는 안 좋다 이렇게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간에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다른 의원들의 심정,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바른정당의 오신환 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자, 화면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13명의 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했습니다. 네네. 자, 탈당한 의원님들 그리고 남아있는 의원님들 자, 네. 입장차가 어느 부분이 가장 컸습니까? 먼저 좀 착착한 심정이고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실은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좌파 정권 창출을 막겠다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네. 명분 없는 탈당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것이 보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되게 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탈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탈당한 의원들 좌파 정권의 정권을 뺏길 수 없다가 대의 명분이라면 자,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지지 기반이 약해지는 부분에 굉장히 압박을 느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남아있는 의원들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셨는지요? 예, 지역마다 조금 다 상황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지금 탈당하셨던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분당을 통해서 우리 바른정당 창당 정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고자 했던 명확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국민들로 봐서는 두 번 죽는 길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가 선거에서는 이기고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탈당한 의원들이 탈당 이유를 몇 가지를 밝혔는데 그중에 하나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먼저 홍준표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홍 네.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알려진 바에 따라서 이미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또 이미 언론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홍준표, 유승민 두 명을 놓고 대표 보수 후보를 선택하는 결과가 유승민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네. 그것을 이미 알고서 보수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해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과 명분 있는 단일화를 끊임없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형사 피고인 신분에 더군다나 지금 돼지발정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공분들을 사고 있는 그런 자격 미달의 후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원칙과 명분 없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친박 패권에 대해서 몸서리치게 싸워왔던 것을 결국에 아무런 변화 없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정말 참기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추가 탈당이 더 있을지 여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내부 분위기. 지금 김성태 의원은 한 명 더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름은 밝힐 수 네. 없지만 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13명, 그 이전에 이은재 의원까지 14명인데요. 네. 저희가 총 33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면 19명이 남는 것이죠. 네. 하지만 지금 13명의 탈당자분들도 아직 그 탈당계를 제출한 바가 없고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친박들이 복당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고 네. 또한 그들 지금 13명 탈당을 선언한 분들도 또다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최종적으로 사인을 통해서 탈당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추가 탈당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설왕설래가 있지만 네. 최대한 오늘 저희가 선대위 위원장 주재하에 네. 지금 전체 원외위원장 회의를 지금 좀 전에 마쳤는데 네. 우리가 처음에 추구했던 창당 정신과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 끝까지 유승민 후보와 완주하겠다는 것을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를 거절한 배경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손소 변호사님. 네, TK 민심을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른정당의 모든 사람들, 탈당했던 의원들도 용서할 수 있지만 TK 민심은 유승민 후보만큼은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이 민심이다라고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다시 한번 가동했고요. 또한 국민의 의사로 이미 자신으로 단일화가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단일화를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보수 진영의 힘을 빼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오늘 13명의 의원이 탈당을 했고 한 명이 내일 또 탈당 선언을 한다고 하는 모두 14명이죠. 그런데 자, 일단 탈당은 했는데 복당이 문제가 좀 남았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기류가 어떻습니까? 한국당 내 분위기는요. 한국당에서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그러니까 과거에 친박이었던 의원들이 오늘 좀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를 뒤늦게나마 지지한 거는 환영한다. 네. 그렇지만 거기를 탈당해서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오는 거 지금 한 100일도 안 됐는데 네. 말이 안 된다. 뭔가
확실하게 투항하고 들어온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확실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죄라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오늘 기자회견들이 이어졌거든요. 아까 한성교 의원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아주 격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칼을 꽂는데 정말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일괄 복당된다면 내가 나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심정숙 차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선교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과거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의원들을 패적으로 매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표 한 표가 정말 황금과도 같은 가치가 있더라도 저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괄 복당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그동안 14년 동안 정들었던 자유한국당을 떠나겠습니다. 네, 한성교 의원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에서 큰 지지를 받았던 김진태 의원도 입장을 밝혔죠. 어떤 입장이었죠, 내용이? 맞습니다. 홍 후보를 지지하고 싶으면 백의종군하고 네. 뭐 무슨 조건이나 토달지 말고 들어와라 일단. 그리고 입당은 대선 이후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일단 탈당하자마자 곧장 복당 신청을 하겠다라고 의견은 밝혔는데 어떻게 복당 신청은 지금 한 상태입니까? 아직 원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서는 갈리지만 사실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두 정당의 어떤 이념 성향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갈라져 있는 동안에도 복당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계속 두드렸고요. 그런데 그 협상이 계속 실패했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지금 형식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원서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친박 일부 의원들은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게 짝대기 한 개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네. 무조건 환영해야 된다. 그러면서 수습하는 국면입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앞으로 잘 결정해보자 이런 입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당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심정숙 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어떻게 복당 신청이 허가가 되는 건지 그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유한국당에는 당헌이 있고 당규가 있죠. 네. 당규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당원 규정입니다. 네. 그 5조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명 그리고 탈당자의 재입당인데요. 탈당 당시에 소속 시도당에 다시 이제 입당 원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자, 심사가 여기서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 해당 행위가 심각하면은 최고위원회 승인까지 필요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당원 자격 심사할 때의 어떤 기준들인데요. 품행이 깨끗한 자, 국민의 지탄 받지 아니하는 자 등등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혁 의지가 투철한 자 등등도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은요, 시도당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시도당이 7일 이내에 이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 보내지 않으면 입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유한국당 수뇌부에서 아예 이거를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입당한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논란이 크지 않게 수습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당원 자격 심사 요건 중에 여러 개 중에 1, 2, 3번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심정숙 차장이 얘기할 때 어차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크게 보면은 당의 방향과 어떤 이념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요 1번이 조금 심사 요건에서 당의 이념과 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자,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이 문구를 해석할 때는 과연 여기에 합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변호사? 네, 사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념과 정책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보수 정당으로서 이제 보수에 기반한 나라의 어떤 발전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개인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두 정당의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싶어하는 의원들 개개인으로 보자면은 더더욱 차이점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이 심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심사에서 어떤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서로 논쟁, 그냥 들어올 수는 없다. 지금 입당 신청을 내냐 마냐,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제스처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그리고 그 입당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네. 이 좀 대선 이후에 네. 그 당권을 놓고 또 격돌이 벌어질 때 이 사람들한테 미리 좀 길을 좀 꺾어두는 그렇군요. 이런 또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보수끼리 모였을 때 그 집단 내에서의 헤게모니를 좀 먼저 쥐기 위한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 자, 단일화 그리고 탈당 복당 사태, 일련의 이 상황들을 보고 두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완주하신다고 저희. 예. 홍준표 후보랑 만나실 계획은? 그냥 왜 제가 만납니까? 전이라고 있습니다. 예. 되기는 되는 모양이다. 기자들이 이래 많은 거 보니까. 취재는 친박이 없어졌는데 무슨 감정을 갖고 그래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한 때가 대선 때입니다. 대선 때 네phần 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태극기 쪽에서 이따 당사 앞에서 좀 항의성 시위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해할 겁니다. 자, 홍준표 후보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 하나도 아쉬울 때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의원들의 입당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곧 복당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복당하는 사람들은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의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 복당, 홍준표 후보가 과연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이게 유리할 수 있을까요? 불리할 수 있을까요? 벌써 태극기 집회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게 그 태극기 집회하는 쪽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 쪽 그 의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일종의 모순의 관리라고 해야 될까? 모순의 관리. 서로 모순되는 두 집단이 있는데 이 두 네. 집단이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히 좀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그 갈등을 좀 이렇게 봉합하면서 이렇게 대선 끝까지 나아가는 이런 또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제 홍준표 후보의 당내의 어떤 정치력 이것이 어느 정도 발휘될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반면에 유승민 후보 정말 벼랑 끝에서 당이 무너지기 직전의 순간에 홀로 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의 입장 그리고 의지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후보 단일화를 하라 한다.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오라고 한다. 나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나 유승민은 끝까지 간다. 자,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 말은 이 대선 후보로 나선 유승민 후보가 줄곧 외쳐왔던 화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당이 지금 와해되고 있고요. 지금 남은 사람이 19명, 지금 대선이 끝나도 교섭단체 구성도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대선이 끝난 다음에 유승민 후보에게 과연 남게 되는 건 뭘까요? 뭐 일단 소신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고 역설을 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다시피 현실적으로는 심상정 후보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유승민 후보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어쨌든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유승민 후보 역시도 사실은 맨 처음에 정치를 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힘입은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KDI 연구원을 하다가 정치에 처음 왔을 때 유승민 후보 제가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친기업주의자였고 거의 완전한 시장경제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민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좌클릭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그 국민들한테 좀 더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뭐 소신의 정치인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유승민 후보가 원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젊은 층 사이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좀 안 됐다. 얼마나 이렇게 핍박받고 자기 당 사람들한테까지 버림받느냐. 안 됐다.
동정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득표로 연결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젊은층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결국 토론에서도 자신 있는 모습, 또 논리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설령 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좀 고난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치적인 성과가 아주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는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젊은 층에까지 많이 알렸기 때문에 유승민이라는 그 정치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나라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그 메시지까지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젊은 층들에게 좀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후보들의 유세 이야기로 넘어가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후보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요, 이 노래 솜씨를 뽐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들을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마치 전국 노래 자랑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전국! 존경하는 서산 대한국민 여러분, 구를 따라 전국을 따라 서산 갯마을 처녀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는 그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특히 조미미의 서산 갯마을은 참 그때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노래 자랑하면 그 노래가 제일 많이 나갔죠. 전국! 홍준표가 18살 때 14,000원 들고 단신으로 추풍령을 넘었습니다. 그때 추풍령을 넘으면서 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국! 광주 여기 와서 살면서 내 영산강 뱃노래라는 부르는 그 당시에 많이 불렀어요. 저강 건너 링계신 곳 언제나 가보리 영산강에 뱃노래를 하나 부르라. 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맞는 노래들을 잘 선곡을 해서 불러요. 저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유권자들이 마음이 많이 동하고 좀 동화가 되기도 하죠. 예, 근데 지금 홍준표 그 후보가 노래 부르면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노래와 자기의 그 이야기를 연결을 시킵니다. 네. 뭐 서산 갯마을에서는 이랬고, 뭐, 추풍령에서는 이랬고, 또 영산강 뱃노래 할 때는 자기가 뭐 광주에 살았는데 뭐 이랬다, 이런 식으로 꼭 자기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비호감 1위 후보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좀 정서적으로 그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뭐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홍준표 후보를 혹시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기자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노래를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전략상 유세장에서 노래를 지금 계속 부르는 건가요? 저는 뭐 아주 원내대표 시절에 저녁 자리에 가본 적만 있는데 노래를 좀 좋아하는 거는 모르겠고요. 확실히 서민정서나 질펀하게 앉아서 노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뭐 비유를 문재인 후보는 피혈장으로 날려고 하고 그 고스톱의 비유를 했잖아요. 안철수는 광 2개 들고 쪼고 있고 본인은 홍단으로 나겠다. 뭐 이런 비유에서도 보듯이 저 약간은 어떻게 시장의 언어 그 서민들이 쓰는 말로 그냥 유세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풍령 그 추풍령 저 등장할 때 마이크 잡고 요즘에는 맨날 유세할 때마다 저 추풍령을 부르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보면 참 표를 잡기 위한
좀 약간 황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홍보만의 어떤 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노래가 보니까 좀 흘러간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흘러간 노래죠, 전부 다. 네. 흘러간. 예, 흘러간. 네, 오래된 노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본인이 현재 공략해야 되는 그런 그 지점이 어디인가. 네. 그리고 지금 본인을 이제 그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그런 그 층들이 어느 연령대인가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한 것 같고요. 뭐 즉흥적으로 흥에 겨워서 한 게 아니라 선거 전략으로 아주 회의를 많이 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홍준표 후보가 또 개그맨을 만났습니다. 그 요즘 매일 한 명씩 후보들이 지금 본인의 흉내를 내는 개그맨들을 만나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레드 준표 역할로 패러디를 하고 있는 정의랑 개그우먼을 만났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레드 준표 씨는 전에 센터분뿐만 아니라 전전 센터분 책임까지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태수 씨는 거짓말이나 하지 마고. 이보세요. 아니 거짓말이라뇨. 이보세요. 어서 버릇없게 이보세요, 야. 복수자 출신이라 이 외모에 신경을 못 써서 얼굴에 돈 들이고 이런 걸 못 했다니까. 그 눈썹 다녀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답변하지 않겠다. 안녕하십니까. 레드 준표 여시다. 좀 그렇네요. 저하고 이분하고 닮았습니까? 예, 오늘 좋은 날이니까 좋은 이야기만 합시다. 예. 손석기하고 할 때 그거 패러디한 건 내가 안 봤어요. 예, 저도 홍 후보님 TV에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72년도에 MBC 개그맨 시험이 있는데 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길래 내 첫마디가 돈을 많이 줍니까? 요즘 많이 받습니까? 돈? 예. 그것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정치를 해보면 국민한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줘요. 미스 정이죠. 예. 미스 정 때문에 그게 인기 프로가 됐다고 그러대. 그럼 돈 많이 줄 낀데. 그거 자꾸 돈 얘기하지 말고. 예. 미스 정이 뜨면 나 대통령 됩니다. 나 대통령 되면 내 청와대 한번 초청할게요. 영광입니다. 예.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는데 개그맨 시험 보려고 했었다. 만약에 개그맨 시험을 그 당시에 봤으면은 선후배 사이가 됐겠군요. 지금 두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홍 후보가 197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네. 그때 이제 유명한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웃으면 보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MT를 가서 완전 분위기를 이렇게 장악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 그 웃으면 보기의 PD가 네. 너 한번 코미디언 돼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72년에 홍 후보가 그 응시원서를 냈고요. 근데 마침 그때 10월 유신이 선포가 되면서 모든 대학생 다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시는 못해서 코미디언 못 됐지만 그때 코미디언이 됐으면 내가 꽤 웃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요. 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또 빼앗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홍보 포스터를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홍준표 후보 둘이 같이 이제 5월 9일 전날에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이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홍보물을 각각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카네이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5월 9일 투표하러 전날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왜 문재인 후보가 되면 좋은지 이 부모님을 설득해달라.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아들아, 딸아, 며느라 그리고 사위야 꽃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다. 5월 9일 선거에서 나를 찍는 게 선물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자녀 세대한테 이렇게 좀 이 부모 세대들이 설득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투표를 꼭 해야 한다, 꼭 하겠다라는 의지가 젊은 층보다 조금 낮은 층이 지금 5060 세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둘 다 지금 노인층 그리고 고령층의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 이런 포스터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